이 말을 하면 우리 끝나는 거 아닌가? 명자 씨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바라봅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큽니다. 창밖은 이미 어둡습니다. 명자 씨는 불을 켜지 않습니다. 명자 씨 73세. 인천 남동구에서 혼자 삽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모두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명자 씨의 하루는 조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낮에 산책을 하고 저녁에 텔레비전을 봅니다. 대부분의 날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때문입니다. 명자 씨가 33세에 인천으로 시집 왔을 때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같은 아파트 3층과 5층에 살았습니다. 남편들끼리 바둑을 뒀습니다. 아이들은 같은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명절이면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함께 갔습니다. 병원에도 함께 갔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말없이 쌓였습니다. 한 겹 한 겹 반찬 냄새와 전화벨 소리로. 그 친구가 요즘 이상합니다. 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기겠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유일한 재산입니다. 70이 넘은 몸으로 전세를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명자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국이 식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 아들 때문입니다. 3년째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다. 사업한다고 돈만 요구합니다. 첫 번째 식당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쇼핑몰은 1년을 못 버텼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아파트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자 씨의 손이 떨립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5글자입니다. 하지만 그 5글자가 목구멍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명자 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가? 오지랖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쩌나.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서로 집안일에 간섭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둘 사이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암묵적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친구가 절벽을 향해 걸어갑니다. 명자 씨는 봅니다. 분명히 봅니다. 아파트를 넘기면 남는 것은 연금 80만 원뿐입니다.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2년 후, 3년 후 그 친구는 어디서 살게 될까요? 명자 씨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친절이 아니라는 것을, 입을 다무는 것이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 하루에 한 번 전화기를 들었다 놓습니다. 한 달이면 30번입니다. 1년이면 360번입니다. 360번의 망설임이 쌓이면 무엇이 될까요? 명자 씨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명자 씨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친구를 잃는 것일까요? 아니면 불편한 말을 꺼낸 뒤 달라질 자기 자신일까요? 명자 씨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친구를 위한 것이라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하지만 그것은 친구를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명자 씨 자신을 위한 보호입니다. 5년 전을 떠올립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3달 전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밥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명자 씨는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병원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낼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3달을 침묵했습니다. 남편은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3달만 더 일찍 왔으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명자 씨는 그 말을 5년째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마다 떠오릅니다. 3달의 침묵. 그 침묵의 대가는 남편의 생명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말했으면 어땠을까? 남편이 화를 내더라도 억지로 끌고 갔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시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후회뿐입니다. 지금 또 같은 상황입니다. 친구가 위험한 선택을 하려 합니다. 명자 씨는 봅니다. 하지만 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유도 같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틀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자 씨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명자 씨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침묵하는 이유가 정말 친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갈등 상황을 피하려는 것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명자 씨는 편한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명자 씨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의 뇌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의 대부분은 상대를 배려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갈등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생존에 유리했던 시절의 유산입니다. 명자 씨의 침묵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편한 선택이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남편 때 그랬습니다. 침묵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생각합니다.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다른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상대만 바뀌었을 뿐. 명자 씨의 패턴은 같습니다. 불편한 말을 피합니다. 갈등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후회합니다. 1년이면 12번입니다. 10년이면 120번입니다. 명자 씨의 인생에서 후회는 이미 충분합니다. 더 쌓을 여유가 없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편한 쪽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편한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남편 때는 생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의 노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자 씨는 아직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말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것이 명자 씨의 진짜 문제입니다. 명자 씨에게도 따끔하게 말했다가 관계가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15년 전 일입니다. 동네 개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의 딸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셋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참지 못했습니다. 아이 셋을 데리고 이혼이 말이 되느냐며 속상해했습니다. 참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자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이 셋을 혼자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자 씨 자신도 힘든 시절을 참고 견뎠기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개모임에서 얼굴을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명자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 채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명자 씨는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쓰립니다. 식탁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봅니다. 벽시계가 째깍거립니다. 잘못된 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방식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충고한 것이 아니라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재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 딸의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단부터 한 것이었습니다. 충고와 심판은 한 끗 차이입니다. 충고는 상대의 입장에서 시작합니다. 심판은 나의 기준에서 시작합니다. 명자 씨는 그때 심판했습니다. 진심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친구를 잃었습니다. 명자 씨는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 상대의 사정을 파악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둘째,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강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아무리 진심이어도 충고는 폭력이 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처만 남깁니다. 명자 씨는 소파에서 눈을 감습니다. 커피가 식어 있습니다. 김이 나지 않는 커피잔을 손으로 감쌉니다. 차갑습니다. 기억도 차갑습니다. 그래서 명자 씨는 더 두렵습니다. 또 같은 실수를 할까봐.
15년 전처럼 말했다가 40년 지기마저 잃을까봐. 한번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얼마나 조용한지. 큰 싸움이 아닙니다. 문 하나 닫히면 끝입니다. 전화 한 통 안 받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15년 전에 실수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수업입니다. 수업료가 비쌌을 뿐입니다. 명자 씨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15년 전과 다르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명자 씨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따끔한 말은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피추는 것입니다. 질문은 칼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명자 씨는 지난주 일을 떠올립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밥을 제대로 먹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명자 씨는 잘 먹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3일째 빵과 우유로 때우고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차리는 것이 귀찮았습니다. 딸이 잘 챙겨 드시라고 충고했다면 명자 씨는 흘려들었을 것입니다. 늘 듣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느냐고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명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앞에서 거짓말은 어려웠습니다. 결국 빵 먹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반찬을 보내왔습니다. 명자 씨는 그 경험을 곱씹습니다. 딸은 밥 챙겨 드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뭘 드셨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명자 씨의 입을 열었습니다. 충고는 벽을 세웁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누구든 가르치려 드는 사람 앞에서는 귀를 닫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70 넘은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다릅니다.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스스로 들여다보게 만드는 초대입니다. 명자 씨는 생각합니다. 40년 지기 친구에게 아파트를 넘기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15년 전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벽이 세워질 것입니다. 문이 닫힐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 아파트를 넘기고 나면 어디서 살 생각이냐고.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아들 사업이 이번에도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은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틀렸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듣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상대는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남이 준 답은 밀어내지만 스스로 찾은 답은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명자 씨는 종이를 꺼냅니다. 볼펜을 잡습니다. 친구에게 할 질문을 적어봅니다. 손글씨가 삐뚤빠뚤합니다.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씁니다. 아들이 고마워할까? 10년 후에도 괜찮을까?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3개입니다. 명자 씨에게 필요한 것은 긴 설교가 아닙니다. 친구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질문 3개입니다. 하루에 질문 하나를 다듬습니다. 말의 무게를 잽니다. 한 달이면 30번 꽂힙니다. 1년이면 360번 꽂힙니다. 하지만 명자 씨에게 1년의 여유는 없습니다. 친구가 다음 달에 등기를 옮기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명자 씨는 볼펜을 내려놓습니다. 종이를 바라봅니다. 3줄의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명자 씨는 생각합니다. 이 3줄이면 될까? 질문만으로 충분할까? 그런데 명자 씨는 아직 한 가지를 더 배워야 합니다. 질문의 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언제 꺼내야 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명자 씨의 습관과 물건들이 마음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전화기입니다. 명자 씨의 전화기에는 그 친구와의 통화 기록이 빼곡합니다. 일주일에 4~5번 통화합니다. 한 달이면 20번입니다. 1년이면 240번입니다. 40년이면 9,600번입니다. 9,600번의 통화 속에 기쁜 소식도 있었고 슬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9,600번 통화하면서
단 한 번도 불편한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진짜 우정입니까? 명자 씨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는 냉장고 속 반찬 용기입니다. 명자 씨는 반찬을 만들 때마다 친구 몫을 따로 담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입니다. 1년이면 약 40번입니다. 40년이면 1600번입니다. 1600번의 반찬 나눔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반찬으로 전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위험하다는 말은 된장찌개에 담을 수 없습니다. 깍두기에 넣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거실 액자입니다. 명자 씨의 거실에는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10년 전 제주도 여행 사진입니다. 남편들이 살아있을 때 넷이 함께 갔습니다. 사진 속 네 사람은 모두 웃고 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습니다. 명자 씨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웃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지만 지키려고 침묵하는 것이 정말 지키는 것인지 명자 씨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새벽 불면입니다. 명자 씨는 요즘 새벽 4시에 눈이 떠집니다. 천장을 봅니다. 친구 생각이 납니다. 아파트를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갑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하면, 아들 사업이 또 망하면, 건강이 나빠지면, 한 달에 15번 깹니다. 1년이면 180번입니다. 180번의 불면은 명자 씨의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전화기, 냉장고, 액자, 불면. 명자 씨의 물건들과 습관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해야 한다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물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습관은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명자 씨는 새벽 4시 또 눈을 뜹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제대로 닫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일어나 창문을 닫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명자 씨는 생각합니다. 창문이 열려 있으면 닫으면 됩니다. 단순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친구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가? 창문을 닫는 것은 손을 쓰면 됩니다. 하지만 입을 여는 것은 마음을 써야 합니다. 물리적 행동보다 감정적 행동이 항상 더 어렵습니다. 명자 씨는 창문 앞에 서서 어두운 바깥을 내다봅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립니다. 명자 씨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말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압니다. 질문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타이밍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 질문을 꺼내야 하는지. 명자 씨는 아직 그것을 모릅니다. 명자 씨는 결심합니다. 말하기로. 하지만 15년 전처럼 하지 않기로. 이번에는 기준을 세우기로 합니다. 명자 씨가 세운 5가지 기준입니다. 첫째, 먼저 들을 것. 젊었을 때 명자 씨는 할 말부터 쏟아냈습니다. 상대가 무슨 생각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6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듣지 않고 하는 말은 소음이라는 것을. 73세인 지금은 압니다. 친구가 왜 아파트를 넘기려 하는지 그 마음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명자 씨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심판하지 말 것. 15년 전의 실수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순간 상대는 문을 닫습니다. 명자 씨의 기준이 친구의 기준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자 씨가 할 일은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문으로 말할 것. 넷째 장에서 배운 것입니다. 충고 대신 질문, 선언 대신 초대. 아파트를 넘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기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한 번만 말할 것. 같은 말을 반복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잔소리는 귀를 닫게 만듭니다. 명자 씨는 진심을 담아 한 번만 말하기로 합니다. 그 한 번에 모든 정성을 쏟기로 합니다. 한 달에 10번 잔소리하는 것보다 1년에 한 번 진심 어린 질문이 더 깊이 닿습니다. 1년에 한 번이면 10년에 10번입니다. 10번의 진심이 120번의 잔소리보다 무겁습니다. 다섯째, 결과를 내려놓을 것. 가장 어려운 기준입니다. 말하고 나서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말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선택은 친구의 몫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최선의 답은 다릅니다. 명자 씨는 이 5가지를 종이에 적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입니다. 매일 아침 밥을 차릴 때마다 봅니다. 글씨가 작습니다. 돋보기를 써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매일 읽습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대로 말했습니다. 60대에는 말하는 것 자체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73세가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감정대로도 안 되고 피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은 기준을 세우고 그 안에서 말하려 합니다. 명자 씨는 달력을 봅니다. 친구가 등기를 옮기겠다고 한 날까지 20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명자 씨는 전화기를 듭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만나자고 합니다. 오랜만에 제주도 사진 얘기나 하자고 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압니다. 기준을 세운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자 씨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명자 씨는 친구를 만나기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입니다. 베개가 축축합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자 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서운가? 40년 동안 못했던 말을 내일 해야 하기 때문인가?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의 정체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명자 씨가 두려워하는 것은 친구의 화가 아닙니다. 관계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둘 사이는 편안했습니다. 불편한 말 없이, 간섭 없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지냈습니다. 그 편안함이 깨지는 것이 무섭습니다. 명자 씨는 그 두려움의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정확한 이름을. 명자 씨의 것은 배려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명자 씨가 40년 동안 간섭하지 않은 것은 상대를 존중해서가 아닙니다. 불편한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도 그랬고, 친구에게도 그랬고, 아이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명자 씨의 일생은 회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픕니다. 73년을 살면서 자신이 회피형 인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명자 씨는 또 하나의 감정을 발견합니다. 죄책감입니다. 남편 때 침묵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 죄책감이 지금 친구에 대한 걱정과 뒤엉켜 있습니다. 명자 씨가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남편에게 하지 못한 말을 이번에는 하고 싶다는 보상 심리도 섞여 있습니다. 순수한 걱정만이 아닙니다. 명자 씨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복잡합니다. 하나의 감정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걱정과 죄책감과 회피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르고 행동하면 실수합니다. 알고 행동하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명자 씨는 종이를 꺼냅니다. 자기 감정을 적어봅니다. 친구에 대한 걱정, 남편에 대한 죄책감, 관계 변화에 대한 두려움, 또 실수할까봐 하는 공포. 4줄입니다. 4줄의 감정이 명자 씨를 40년 동안 묶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이제 그 묶임을 봅니다. 보이는 매듭은 풀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매듭은 풀 수 없습니다. 명자 씨는 처음으로 자기 매듭을 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명자 씨처럼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진짜 이유는 자기 자신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상대가 화낼까 봐가 아니라 자신이 그 상황을 감당하기 싫었던 것은 아닙니까? 명자 씨에게 안정이 더 중요할까요? 진실이 더 중요할까요?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답이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명자 씨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진실 쪽을. 명자 씨는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봅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회색이던 하늘이 엷은 분홍으로 물듭니다. 명자 씨는 일어나 세수를 합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습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오늘 친구를 만납니다. 명자 씨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동네 분식집입니다. 40년 동안 함께 다닌 곳입니다. 떡볶이 냄새가 납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옵니다. 친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주 자랑을 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자 씨는 듣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을 지켰습니다. 먼저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친구가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다음 주에 서류를 준비한다고. 명자 씨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명자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을 떠올렸습니다. 심판하지 말 것. 세 번째 기준도 떠올렸습니다. 질문으로 말할 것. 명자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파트를 넘기고 나면 어디서 살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전세를 알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명자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연금으로 전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친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명자 씨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아들 사업이 이번에도 안 되면 그때 내가 갈 곳이 있느냐고. 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떡볶이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네 번째 기준을 지켰습니다. 한 번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명자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명자 씨가 울 때가 아닙니다. 한참 뒤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도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또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니까. 엄마는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명자 씨는 알았습니다. 친구도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혼자서는 거절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한마디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자 씨는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명자 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파트 등기를 미루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전부를 넘기는 대신 일부만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명자 씨의 질문 3개가 친구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칼날 같은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말하지 못한 것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방법을 알면 용기는 따라옵니다. 정리합니다. 따끔한 말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찌르는 것이 아니라 피추는 것입니다. 기준은 이것입니다. 듣고 묻고 한 번만 말하고 결과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은 이것입니다. 친한 사람에게 질문 하나를 건네는 것입니다. 명자 씨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말하지 못해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씨앗은 뿌려야 싹이 틉니다. 언제 싹이 틀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뿌리지 않으면 영원히 틀 수 없습니다. 명자 씨는 40년 만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